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빵 맛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맛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요, 주재료와 부재료의 질과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빵 반죽을 구성하는 고용분과 수분의 비율, 즉 반죽의 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발효 미생물의 종류와 발효 메커니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형 공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굽기의 메커니즘과 구운 정도, 구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효에 대해서 18강을 올렸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이 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빵에 있어서 발효라는 부분을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이제 확인된 바죠. 자, 그러나 그 발효라고 하는 것이 빵 맛을 결정하는 전부가 아님을 이 강에서 한번 짚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조금씩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재료. 빵 만들 때의 주재료는 4가지죠. 밀가루, 물, 소금, 발효미생물. 여기서 이제 이 4가지 기본 재료, 주재료만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요, 밀가루의 종류,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밀가루냐 하는 이 밀가루의 종류, 그리고 수확을 언제 한 거냐, 그리고 어떤 빵의 전용 밀가루냐 하는 밀가루의 구성 성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빵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게트를 이제 사람들이 되게 소비자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 전용 바게트 밀가루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모션도 쓰고 있죠. 그것을 보면 그 빵 맛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밀가루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배합률이라든지 빵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나 부재료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밀가루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밀가루의 구성 성분이 또 달라지죠. 부재료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밀가루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 성분이, 밀가루 성분이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지만, 부재료가 적게 들어갈 때는 밀가루에 있어서 회분함량이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재료의 비율과 이제 질인데, 이제 사람들이 가볍고 부드럽고 촉촉한, 그리고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그런 빵을 원할 때는 이 부재료의 이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집어넣느냐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빵을 만들 때의 부재료는 일반적인 유지와 달걀과 유제품과 설탕, 이런 것 이외에도 또 충전물이라든지 토핑물로 올라가는 것들에 따라서 빵 맛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충전물과 토핑이 강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밀가루의 질적인 부분, 혹은 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용 밀가루냐, 그리고 hen 밀가루냐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단백질 함량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기본 빵, 그러니까 기본 재료만 들어가서 혹은 약간의 부재료만 들어가서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의 질적인 부분이 빵 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그 이외에도요,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을 때 이제 고용분과 수분의 비율, 우리가 이제 밥으로 예를 든다면 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더라도 된 밥을 짓느냐, 진밥을 짓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이
빵 만들 때 이 수분의 비율, 그러니까 수분을 얼마만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빵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촉촉감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수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빵이 잘 만들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향의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서 수분 함량을 이제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죽의 되기라고 하는 부분이 또 빵 맛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쭉 강의를 올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발효 미생물의 종류와 발효 메커니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발효 미생물의 종류와 발효 메커니즘의 형태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이 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요소들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프로모션해서 빵의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 공정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성형을 하느냐 아니면은 베이커가 하느냐, 제빵사가 이제 정형 공정을 직접 하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지고요. 또 같은 제빵사를 할지라도 숙련 정도에 따라서 빵 맛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빵을 어떻게 만드느냐, 기계로 만드느냐, 사람이 만드느냐, 사람이라 할지라도 숙련된 사람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또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굽는 메커니즘과 구운 상태인데 이 굽기에 이제 메커니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전기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가스도 많이 쓰거든요. 전기와 가스가 이제 줄을 이루면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 차원에서 장작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져 있는 오븐이 아닌 뭐 도로분이라든지 벽도로분이라든지 이런 굽는 장비에 따라서 빵 맛이 또 달라지고요. 열을 전도하는 방식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오븐이라 할지라도 열 전도 방식, 뭐 열바람을 일으켜서 굽느냐 아니면 전도와 복사와 대류라고 하는 형태로 굽느냐 하는 열 전달 방식에 따라서 빵 맛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같은 오븐이라 할지라도 같은 빵이라 할지라도 구운 정도에 따라서 또 빵 맛이 달라집니다. 껍질이 형성되는 정도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소비자에게 빵을 시식하면서 그 구운 정도의 그 적절한 상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빵 맛을 결정하는 요소가 단지 발효 미생물과 발효 메커니즘에 의해서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발효 미생물의 종류와 발효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빵 맛을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이 5가지 요소들 중에 소비자가 어떠한 요소를 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공을 들이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이 5가지 요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최적이 아니라 항상 우리 제빵인들은 소비자들과의 접점, 만나는 지점에서 소비자의 의견, 소비자의 생각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빵 맛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다양한 부분들이 빵 맛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 강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